자, 2024년도 우리 AACPA 시험 변경제도에 대한 설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뭔가 추가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제가 유튜브로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. 자, 일단 오늘 첫 번째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스케줄입니다.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이전까지, 그러니까 23년도까지의 그 스케줄, 시험 보는 스케줄과 또 시험을 보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. 현재는 그 결과가 시험을 응시하시면 한 10일에서 2주일, 14일 정도까지 안에서 결과가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이 24년도부터는요, 그 시험 보는 날짜도 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고요. 더 중요한 거는 그 합격 일자,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날짜가 굉장히 미뤄집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앞으로 24년도에 시험 일정을 잡을 때 이 표를 보고 잘 구분해 주세요. 자,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앞으로 시험 제도는 세 과목의 코어 과목하고요. 하나의 디스플린 과목으로 나뉜다고 했었는데 코어 과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일정이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자, 코어 과목하고 디스플린 과목을 좀 구분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시험을 이렇게 끊어주는데, 예를 들면 이제 1분기, 24년도 1분기예요. 그럼 시험 볼 수 있는 날짜는 코어 과목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3월 26일 사이에만 보는 겁니다. 그럼 1월 1일부터 1월 9일까지도 못 보는 거고, 3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도 못 보는 것이죠. 디스플린 과목은 주의할 점이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밖에는 못 봐요. 그러니까 1, 2, 3개월 중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, 그러니까 굉장히 시험 보는 기간이 짧다 이거죠. 자, 더 중요한 건 그 스코어 레포트 시점인데요. 자, 코어 스코어 레포트 시점은 3월, 1월, 2월, 3월까지 1분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?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? 퍼스트 쿼터의 시험을 봤으면 그 결과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4월, 5월, 6월에 해당되는 과목을 시험을 못 보시겠죠.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럼 만약에 1분기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잘못했다. 근데 그 여부를 5월이나 6월에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시험은 3분기에 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결과 통보 시점이 딜레이가 되면 여러분들이 재응시하는 그 시점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디스플린 과목은 1월 10일부터 2월 6일까지 본 결과물이 언제 나오느냐?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.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그 결과를 알려주니까 그럼 요 스코어 레포트 다음에 2분기에 가서는 4월 20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디스플린 과목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잘못된 결과를 받아보고 2분기에 재응시가 가능한 거예요. 이해되시겠죠? 하지만 코어 과목은 1분기에 시험 본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2분기에 재응시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거의 3분기에 재응시한다고 생각하시고, 자, 제가 이 쿼터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Q1, Q2, Q3, Q4에 해당되는 시점을 잘 선정을 하셔서 요 일정에 여러분들이 착오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시험 보는 날짜도 제한적이고요. 특히 스코어 레포트 시점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재응시하려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. 자, 두 번째 달라진 점이 뭐냐면, 자, 크레딧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이제 부분 합격제잖아요. 그죠? 그럼 첫 번째 과목을 합격했다면 그 과목의 그 유효 시험, 그 합격 유효 기간이 그 만료일이죠. 그걸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한다면 크레딧 익스텐션을 지금보다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험 합격하면은 그 크레딧 피리어드가 1년 6개월인데 이걸 훨씬 더 길게 잡아주겠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24년도 이전에 이미 합격한 과목하고 24년도 이후에 합격한 과목이 또 다릅니다. 자, 그래서 24년도 이미 이전에, 그래서 일단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리미티드 테스팅 스케줄과 딜레이드 스코어 리리즈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첫 번째, 이미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, 25년도
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23년도에 합격을 했다. 그럼 그게 몇 월 달에 합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자, 24년도 1월 1일 현재 합격한 거니까 그럼 25년도 6월 30일까지가 크레딧 기간이다 이거죠. 무슨지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24년도 이후에 합격한 과목이 있다면, 자, 그 부분은 나스바에서, 나스바라고 합니다. 나스바에서 23년도 4월 21일 날 드디어 의결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현재 18개월에서 30개월로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거죠. 그래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. 왜냐면 첫 번째 과목을 합격했다. 그 과목의 유효기간은 2년 6개월이니까 그럼 30개월 안에 나머지 3가지 과목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거죠. 대신에 약간 암시하는 바가 있는데요. 이렇게 기간을 길어지게 해준 이유가 뭐냐?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날짜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는 점이고요. 또 제가 볼 땐 또 다른 이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채점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는 거죠. 옛날에는 그 평균 합격률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점수를 올려주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유효기간을 굉장히 길게 길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일정을 잡을 때 18개월에서 30개월 동안로 크레딧 익스텐션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베니핏이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서 수험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, 자,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23년도에 몇 월 달에 합격했는지 관계없이 24년도 1월 1일 현재 전부 합격생인 거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는 2025년도 6월 30일까지가 크레딧 익스텐션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설명드릴 부분이 뭐냐면, 우리가 그 세계 코어 중에 하나가 바로 레귤레이션 과목이잖아요. 자,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AICPA 협회에서 이제 이 시험의 가이드라인을 블루프린트라고 해요. 근데 초창기에 나왔던 블루프린트랑 비교했을 때 올해 초에 나왔던 블루프린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지난번에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뭐냐? 자, 비즈니스 로우가 자, 첫 번째 프로포절에서는 그 출제 안 되는 걸로 전에 블루프린트가 나왔었는데, 자, 변경된 블루프린트에서는 비즈니스 로우도 계속 출제하는 걸로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에어리어 1, 2, 3, 4, 5 중에 에어리어 2 비즈니스 로우가 15에서 25%로 현행 시험 그 과목과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, 그래서 앞으로 레귤레이션 코어 과목은 세법 플러스 상법이다. 근데 상법의 비중은 대충 한 20% 비중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어 1, 3, 4, 5는 다 텍스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현재 시험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해되시겠죠? 그래서 자,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으면 유튜브로 촬영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 이제 항상 유튜브를 잘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좀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험 계획에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2024년도 시험을 대비한 자, 우리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